네, 오늘은 우황청심원과 청심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황청심원, 어, 우리가 굉장히 다 알고 있는 약재죠. 한약재제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재고 일반인들도 청심환 하면 어떨 때 먹는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름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황이 들어있으면서 청심, 여기서 청심이 뒤에서 제가 설명한 청심열입니다. 심장열을 청, 어, 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앤다, 제거한다, 깨끗하게 한다. 없애니까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있던 열을 깨끗하게 없애니까 이제 맑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심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황이 들어가면서 청심열 하는 약이 우황청심원입니다. 용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청심열의 의미를 조금 더 새롭게 생각해보고 어, 들어있는 약재들의 성격. 여기서 이제 우황이 들어가는데, 소의 담낭에 있는 이제 담성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굉장히 쓴 약이고, 어, 열을 낮추는 약이고, 간에 있는 열을 내리는 약입니다. 간에 있는 열을 내리는 약이기 때문에 우루사하고 이제 비슷한 작용을 하죠. 어, 우르사는 이제 우담즙, 우르소 데옥시콜린산이라는 우담즙을 얘기하는 거고, 어, 우황은 이제 소의 어떤 담낭에 있는 돌을, 담석을 이제 결국 사용하는 건데, 성질이 유사한 거죠. 어, 말하자면 간에 열을 내리는 약인데 왜 청신먼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황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간에 있는 열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간에 있는 열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심장열을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이 차이가 간열을 내린다는 의미하고 심장열을 내린다는 것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 그런 이제 차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까 이제 간열과 심장열을 이해하시려면 허열이라는 의미하고 실열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말뜻에서도 알 수 있지만 허열은 뭔가 허약하다라는 거죠. 실열은 뭔가 가득 차 있다. 어, 허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열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이 허열이 심장에서 생기는 어, 열, 정체열의 기전이고 이 실열이라고 하는 것이 간에서 생기는 정체열의 어, 그 발생 기전입니다. 일단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죠. 열이 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형태의 열이든 이제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이 에너지가 넘칩니까? 기운이 납니까? 아니죠. 어,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면 사람이 굉장히 기력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건데 어, 원래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정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를 이제 인체에서도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이제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 계속 엑셀을
밟는데도 나아가지를 않는 거죠. 엑셀을 더 세게 밟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엔진만 과열되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활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진흙탕을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이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좀 운전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하는 에너지가 나타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뭔가 정체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 곳은 어딘가 보면 오장육부 중에서 간하고 심장, 음, 간하고 심장이 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간에서 심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시동을 걸어주는 공간이죠. 거기서 이제 혈액이 그 순환되는 이제 출발을 간에서 시작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출발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기가 이제 부족하다, 간의 기운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간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스타트를 출발을 시작을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시작을 하고 심장에서는 이제 간에서 시작해서 혈액 순환이 되기 시작한 것을 심장에서 활발 타오르게 만듭니다. 이제 계속 지속되는 에너지, 계속 지속되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결국 심장이죠. 이 두 가지 간과 심장이 결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열이란 에너지로 변환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인 여기서 결국은 허열과 실열이든 열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인체 혈액을 순환시키는 의미이고 오장육부의 순환, 혈액이 끊임없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오행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체되는 순간 정체열이 나타나면서 에너지가 발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 열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다. 우리가 뜨거우면 이제 태양 에너지든 어떤 끓는 물이든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변환되지 않는 그런 것은 이제 열이라, 인체에서는 열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의 반대말은 한, 물론 이제 찰 한자죠. 열의 반대말은 이제 한열이라고 했을 때 차다는 것도 이제 반대말이 될 수도 있지만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인체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열의 반대는 한이 아니고 양기, 에너지, 순환력, 오행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혈관이 넓고 발달해야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혈관이 넓을수록 이제 도로가 넓기 때문에 혈액이 잘 지나다니는 거죠. 혈액이 잘 지나다니고 결국
근육 조직에 그 많은 혈액이 전달될 때 그 근육이 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활력을 발휘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양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양기라고 하는 것을 결국 뭘로 봐야 되냐면 여러 혈관 중에서도 많은 혈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혈관이 심장 혈관이 어, 그 양기를 대변한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넓어야 발달하고 노폐물이 없어야 양기가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우선 심장 혈관이 넓고 발달하고 노폐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간열과 심장열을 이제 구분해 보면 어떤 거냐? 심장 혈관은 넓고 강해서 넓고 강하니까 양기는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양기가 있는 사람인데 뭔가 정체가 발생한다. 정체열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간열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간열이 있어서 저런 열이 정체열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장 혈관이 좁고 약하다. 이제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장이 약해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기가 약한데 그때 이제 어떤 정체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심열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심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로 간열이 좀 있을지라도 이제는 심열 단계로 보기 때문에 이 심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으로 집중해주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열을 정체를 내려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래서 어, 어,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장혈관이 넓고 강하다. 이게 결국은 실한 사람이죠. 실한 사람이 정체열이 발생한다. 이 정체열은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발생할 때 간에서 뭔가 열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실열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운이 있는 사람이 발생한 열이라는 거죠. 그 반면에 심장 혈관이 좁고 약해서 양기가 약한 사람이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약한 사람이 발생한 열이죠. 그게 심장이 발생한 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허열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열이 왜 발생하는가?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불균형을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그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모든 열은 정체 현상이기도 한데 정체가 발생할 때 심장이 그 정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심장이 강할수록 튼튼할수록 정체를 푸는 과정에서 더 강한 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열의 어떤 정체성인 겁니다. 심장이 튼튼한 상태에서 정체가 생길 때 그 정체를 풀려고 하면 심장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심장의 엔진 마력이 좀 큰 거죠. 파워가 큰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더 강한 열을 낼 수 있다. 더 강한 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말하자면 더 높은 열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할 때는 이 정체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강한 열이 발생하지 않고 미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청심원도 그런 미열을 풀어내는데 적합한 약이다. 앞서 우황청심환이라고 했는데 우황은 굉장히 센 열을 푸는 약입니다. 강한 열, 높은 열, 고열을 푸는 약이지만 우황청심환이 되면서 말하자면 미열 단계의 열을 제거하는 약이 청심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심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날씨가 춥죠.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 말초 혈관에서는 땀을 못 냅니다. 땀을 못 내게 될 때 말하자면 이 수분이 굉장히 많이 정체하게 되는 거죠. 수분이 정체하는데 이게 병을 낼 정도로 정체를 하면 그게 말하자면 감기, 한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땀을 많이 못 내니까 수분이 저류하게 되는 거죠. 피부 말초에서.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거죠. 이때 혈액순환 정체가 생길 때 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체를 풀기 위해서 발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오한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한이 있고 발열이 이제 이 오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발열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심장 혈관에 문제가 거의 없는 소아 그리고 청소년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소아 같은 경우는 소아는 약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은 약자라고 볼 수는 없죠. 허약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혈관에 문제가 없겠죠. 심장 혈관이 말하자면 굉장히 넓은 상태, 노폐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은 성능이 좋은 거죠. 그런데 말초에서 수분이 저류합니다. 한사가 피부에서 정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심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의 없는 소아의 경우에는 고열이 납니다. 보통 이렇게 감기로 한사로 열이 날 때 38도 이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나 독감에 걸린다 그러면 39도, 40도 그렇지 않더라도 소아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고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거의 없을 때 이 땀을 못낸 한사의 정체, 수분의 정체가 심하면 그만큼 고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장 혈관이 좁아진 노인분들은 고열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열을 재도 본인은 열이 난다라고 느끼지만 고열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고열이 되지 않고요. 독감이 걸려도 노인분들은 고열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발견한 거지만 그 노인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고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올라봐야 37도, 38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평소에는 35.5도나 6도 뭐 그 정도 유지하다가 한 1도 오르는 게 이제 노인분들의 코로나열인데 고열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 말하는 심장 혈관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고열이 날 때는 그러니까 보통 해열제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젊은이들의 열이나 뭐 작년이라도 그렇게 심장 혈관에 문제가 없으면은 혈제로 열이 떨어지죠. 하지만 심장 혈관이 좁아진 노인분들이 열이 난다. 고열이 아니지만 미열이 나는 경우에는 그 미열을 치료하는 약은 그게 주로 허열이기 때문에 심장 혈관이 약해진 사람이 나타나는 열이기 때문에 허열이고, 허열이기 때문에 허열을 치료하는 이제 우황청심환 같은 게 좋다라는 거죠. 낫다라는 거죠. 우황이 해열 작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담을 통해서 해열 작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청심환에는 음, 그러니까 우황의 어떤 강력한 이담 작용을 어느 정도 그 카바현에는 인삼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인삼이 균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허열을 잡고 미열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황은 이제 실열에 쓰는 약이고요. 우황 청심환은 허열에 잘 듣습니다. 심장이 일종의 보일러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을 낸다고 보면 소화는 화력이 좋은 보일러라서 그만큼 고열을 낼 수 있습니다. 강추위가 되면 그만큼 보일러도 굉장히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노인분들은 화력이 약한 보일러이기 때문에 강추위가 올 때 그 열을 제거하려고 그 한사를 제거하려고 해도 화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이 고열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심장병이 생기는 사람들은 열감 열감은 좀 미열감은 생기지만 열이 나지는 않습니다. 온도계 체온계로 재었을 때도 열이 굉장히 미열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게 심열이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심장병이 생기면 열감조차 잘 안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열감보다는 춥다는 느낌만 받습니다. 우환이 심해지죠. 우환하고 무발열입니다. 우환, 무발열. 보통은 우환 발열이 되기 쉽지만 그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서 열감이 나타나야 되지만 이때는 우환, 무발열 또는 굉장히 추워하게 됩니다. 심장병이 생기면은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고 그때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마음도 떨리고 두렵게 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결국 이제 심장 혈관의 상태가 허열과 실열을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지를 쓰든지 부자를 쓰든지 인삼 같은 약을 쓰면 간독성이 잘 나타나기도 하는데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간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이런 약 말고도 간 수치를 올리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오메가3 같은 경우도 간 수치를 올리기도 하는데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지, 부자, 인삼 같은 약을 함부로 쓸 때 간 수치가 500, 1000, 이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데, 간독성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500, 1000까지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사실 실열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열이구나. 굉장히 강한 열이구나. 어, 왜 그런 열이 생길까? 계지, 부자, 인삼 같은 약을 썼을 때, 어, 간에 이제 혈액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균형이 안 맞게 이제 이런 약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탁 들어갔을 때, 간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염증 물질이 갑자기
잔뜩 생기면서 정체열이 그때 발생하는 거고, 그 정체열이 이제 간 수치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간에서 이제 정체가 일어나는데, 그 정체를 이제 또 심장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은 빨리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간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간 수치가 바로 올라간다. 심장 혈관이 심장이 건강할 때, 심장이 튼튼할 때는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서 간에서 정체가 발생할 때 이제 수치가 많이 올려보내는 건데, 심장 혈관이 그만큼 정체를 풀려고 하는 말하자면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간열이고, 간의 노폐물과 독성 담즙이 급증하는 거죠. 급증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심장 혈관이 튼튼한 사람은 급격한 간 수치 증가로 나타날 수 있고, 심장 혈관이 좁아진 사람은 좀 더 완만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 심장 혈관이 굉장히 좁아진 사람은 이제 이 정체열을 풀어낼 때도 심장이 잘 뛰지를 않아요. 심장이 빨리 그러니까 뛰긴 뛰는데 혈액을 많이 그 내보내지는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진 사람은 몸이 냉성이고 굉장히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 몸을 데피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간이 그만큼 뜨거워진다, 간 수치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 이것은 다소 완충이 되는 겁니다. 완충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좁아진 사람은 간 수치가 많아봐야 5, 60, 7, 80, 90, 뭐 100, 이 정도 증가하고 많은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양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먹을 때 간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500, 1000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500, 1000까지 올라갈 때는 우황이나든지 굉장히 이제 또 강한 청열제, 이담제들을 잔뜩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대황까지 쓸 수 있죠. 인진호탕에 이제 들어가죠. 황달에서는 황달에서는 인진호탕, 인진호가 들어갔지만 지자 대황이 들어가죠. 대황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황이 들어가서 이단을 확 시키는 거죠. 간열을 확 시키는 겁니다. 대황이라고 하는 약은 간열을 시키는 약이다. 간열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는 이담제다. 굉장히 쓴 약이다. 그러니까 변을 확 봐버려 가지고, 이담을 시켜서 변을 확 봐버려 가지고 독소를 빨리 빼버리는 약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심장 혈관이 좁아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런 약을 써서 혹시 황달이 와도 수치 상승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열이 이제 세게 오는 사람은 양황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심장 혈관이 좁아서 양기가 약했던 사람들, 심장이 이제 약한 사람들은 음황의 이런 약들을 쓰더라도 음황이 된 경우가 많죠. 황달도 이런 원인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심장이 비교적 건강하면 간에서 강한 이담을 할 수 있지만, 우황, 용담, 대황 이런 약을 막 쓸 수 있는 거죠.
심장이 약한 사람은 너무 강한 이담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강한 이담을 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이담을 할 때는 심장혈관이 이미 좁아서 양기가 부족한데 그런 이담을 하면 우선은 굉장히 춥겠죠. 이제 몸이 차가워진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체온이 미열 상태인데 의왕을 쓴다, 대왕을 쓴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추위를 느낍니다. 저체온이 와버리는 거죠. 굉장한 저체온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체온의 경우가 오는 경우가 심장이 약한 사람한테 이담제를 강하게 쓸 때도 옵니다. 그럴 때도 온다. 일단 이담제 중 강력한 약제가 우황인데 우황청지만에서는 우황을 쓰면서 여기서 이제 인삼은 간 수치를 올리고 간열을 만들어내는 약인데 우황을 쓰면서 인삼을 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청심열의 의미입니다. 양기가 약한 사람한테는 인삼으로 양기를 보충하면서 우황을 써서 마일드하게 심장열만 내린다. 마일드하게 심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해열도 되지만 이 청심열이 됨으로써 이제 기운이 나는 거죠. 청심환, 그 심장이 약한 분들이 청심환을 먹으면 피로가 풀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피로가 풀립니다. 청심열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기운이 나고 혈액순환이 되고 아까 이제 열은 정체 현상이라고 했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다시 오행이 돌아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순환이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황청심환의 의미다. 우황청심환과 청심열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한약의 원리이고요. 한방 원리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허약한 사람, 특히 심장혈관이 허약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가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